네, 잘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마음의 달이라고 하는 제목부터 분석을 해보면, 자, 이거 퀴즈. 마음의 달이라는 제목은 무슨 법을 쓰고 있을까? 주관 고정. 오, 그것도 맞고 다른 것도 있어. 땡땡법. 비유법. 비유법 맞아요. 비유법 중에서 무슨 법 쓰고 있을까? 의인법. 의인법. 땡. 아니, 마음을 달로 비유했잖아. 마음이 원관념이고 마음 사람의 것이야. 오히려 사물로 비유했는데, 이건 무슨 법이냐? A의 B의 형식으로 비유하는 것도 은유법입니다. 우리가 은유법을 A는 B이다 이런 식으로만 기억을 하지 말고, 은유법 안에는 A의 B 이렇게 비유하는 것도 은유법이야. 원관념이 뭐야? 마음이랑 달 중에 마음이 원관념이고 달이 보조관념이죠. 지금 이 시는 자신 마음의 상태를 달에 빗대서 표현하는 작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상식적으로 잘 매치가 되는데, 이렇게 마음이 힘들 때는 마음이 쪼그라드는 느낌, 그리고 마음이 충만하고 뭔가 여유가 있을 때는 마음이 둥근, 그러니까 뭔가 완만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시에서도 보름달, 이렇게 동그란 달이 좀 충만한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시에 나오는 화자의 심리 변화를 3단으로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형광펜을 꺼내보세요. 일단 여기다 쳐봐. 마음이 또 생각 끝에 저뭅니다. 여기 형광펜 칠해보세요. 여기가 1단계야. 화자의 심리를 추적을 해보면, 첫 번째, 달빛이 걸려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갑자기 저물었어. 저물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그렇지, 하강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저물다. 원래는 날이 저물다, 해가 저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두워지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하강적 이미지를 가진 부정적인 시야입니다. 저물다, 하강적 이미지야.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 말은 지금 마이너스의 상황인 거죠. 자, 그러다가 또 마음이 좀 괜찮아질 때가 있거든. 어디 구절에서 그게 드러나냐? 찾아봐봐. 어디 구절에서 화자의 정서가 2단계로 변화해? 나는 그만. 맞아요. 나는 그만 어둠을 내려놓았습니다. 여기가 2단계야. 형광펜 칠해보겠습니다. 화자의 심리 변화 2단계. 자, 어둠을 내려놓다라는 건 무슨 뜻인 것 같아? 마음이 어둡다라는 건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죠. 근데 이 부정적인 상태를 내려놓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플러스로 나아가는 거겠죠? 오히려 이제 1단계에서는 마이너스의 정서가 드러나는데, 마이너스. 2단계에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뀝니다. 이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그다음 마지막. 어디에서 화자의 심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냐? 맞아요. 여기 마음은 벌써 보름달입니다. 여기다 형광펜 칠해보세요. 여기가 세 번째 심리가 나오는 구간이다. 심리 3번. 보름달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찬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이 이제 완성이 된 거지. 플러스의 끝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 시에서 보면은 이 시의 구조를 따져보면, 이 시의 구조는 화자의 심리가 계속해서 변화하는 과정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가 됩니다. 화자의 심리가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로 변화하는 과정에 따라서 시를 쓰고 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화자의 심리가 어두웠을 때, 저물었을 때 왜 저물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뭐를 보고 마음이 저물었냐? 가시나무 울타리에 달빛이 한 채에 걸려 있습니다. 울타리에 걸린 달빛을 보고 마음이 어두워졌어. 근데 이 시에서 달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을 의미한다 했으니까 사람이죠. 사람의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가시나무 울타리는 화자의 내면을 어둡게 만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소재는 아닐 것 같죠? 자, 가시나무 울타리에 달빛이 걸려있다는 거는 시각적으로는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가시나무 울타리가 있어. 왜? 맞잖아. 근데 여기에 달이 이렇게 걸려있어. 이건 뭘 비유적으로 얘기를 한 거냐? 우리의 인생에서
시련과 고통을 마주한 상태. 인생의 고통과 시련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달을 사람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처음에는 이 울타리에 걸린 달빛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껴. 왜냐하면 나의 마음도 비슷하거든? 내 마음도 지금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 자, 일단 여기서 달빛이 한 채다라고 표현한 게 되게 특이해요. 한 채라고 하는 거는 뭐 집이나 건물 같은 걸 셀 때 채라고 하는데, 달빛 한 채라고 표현한 거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 추간구형 맞아요. 비슷한 얘기가 있어. 너가 정답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어. 주관적 비유. 주관적까지 괜찮아. 주관구형처럼 주관구형도 똑같지. 요 5글자 안에서 주관구형이 있는 건데. 주관적 비유. 비유가 아니라니까. 달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 채, 두 채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그런 단위, 그렇게 단위를 세지 못하는데 한 채라고 표현을 했어. 변화를 시켜서 자기가 활용을 하는 거죠. 변용이라고 합니다. 주관적 변용에서 드러나요. 자, 이 시에서 주관적으로 되게 참신하게 바꿔서 표현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관적 변용 안에는 이런 게 있어요. 추관구형,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것도 주관적 변용이고, 아니면 공감각적 심상, 시각의 뭐 촉각화 이런 것들도 주관적 변용에 해당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셀 수 없는, 그렇게 한 채, 두 채로 세지 않는 것을 한 채, 두 채로 세니까 주관적 변용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시에서 주관적 변용이 또 다른 것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마음을 들고 이런 것도 주관적 변용이죠. 요거는 추관구형이 맞죠? 추상적 관념의 구체적 형상화, 추관구형.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것도 있지. 어디 갔니? 여기 뭐 어둠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것도 주관적 변용이죠. 어둠을 내려놓다. 뭐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 이 시에서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화자가 주관적으로 시상을 전개한다라고 하는 주관적 변형을 많이 쓰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추상적 관념의 구체적 형상화도 쓰였고, 일단 넘어갈게. 어쨌든 울타리가 달빛에 걸려있는 모습, 좀 부정적인 상태를 보고 인생의 고통, 시련을 건너지 못하고 아직 빠져있는, 위기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의 마음을 표현을 한 거야. 그런 걸 보고 마음이 좀 심란해졌어. 일단은 첫 번째 단계의 화자의 심리를 좀 구체적으로 써볼게. 여기 부분에서 어떻게 느끼고 있냐. 시련을 겪으며 내면의 고통을 겪는 모습을 지금 1단계에서 얘기를 했어요. 어떤 뭐 가시나무 울타리 같은 시련 속에서 화자가 내면의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망초 꽃까지 다 피어나 들판 한쪽이 기울 것 같은 보름달입니다. 자, 여기서 뭐뭐입니다. 점입니다. 보름달입니다. 이런 말투가 좀 특징적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뭐뭐입니다. 이거는 종결음이죠. 종결음이 비읍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무슨 채라고 불러? 그치, 경어체라고 불러. 근데 경어체를 사용하면은 두 가지 효과가 있어. 만약에 어떤 뭐 이육사 같은 시에서 그렇게 할 겁니다 이런 경어체를 쓰면 어떤 태도를 드러낼까? 의지적 단호한 태도를 드러내는데, 이런 성찰적인 시에서 뭐뭐 합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은 말을 하는 것 같은 성찰적인 어조, 부드럽고 담담한 어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찰적인 어조라고 불러요. 부드럽고 담담한,
마치 일기를 쓰는 것 같은 아니면 뭐 친구한테 자기 내면을 설명하는 것 같은 성찰적인 어조를 형성한다. 그러면 격정적인 어조다. 그럼 맞아? 아니에요. 틀렸고 차분한 어조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부드럽고 담담하고 차분한 어조입니다. 그 다음에 종결함의의 반복을 통해서 이런 어조도 형성을 하지만 두 번째 효과는 뭐야? 종결함의의 반복을 통해서 뭘 형성해? 그치. 반복이니까 운율을 형성하겠지. 그 다음에 이 시에서 뭐뭐 합니다. 보름달입니다. 점입니다. 무슨 시제를 쓰고 있는 것 같아? 현재 시제. 현재 시제입니다. 맞아요. 이 시에서는 현재 시제를 쓰면서 어떤 효과를 주고 있죠? 소동감.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일단 말투는 여기까지 보고 잠깐 내용을 다시 보면 망초 꽃까지 다 피어나 들판 한쪽이 기울 것 같은 보름달입니다. 지금은 뭘 보고 있냐면 망초꽃을 보고 있어. 들판에 핀 망초꽃. 망초란 무엇이냐면 국화과의 풀이래. 그래서 이 망초라는 거는 여름의 계절감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여름의 계절감. 여름에 피는 꽃이기 때문에 여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배경을 드러내고 그럼 지금 공간적 배경이랑 시간적 배경이 다 나왔어요. 일단은 보름밤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리고 망초꽃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는 시간적 배경을 확인할 수 있고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은 어디인 것 같아? 그치? 들판이죠. 망초가 피어있는 들판이 공간적 배경이야. 공간적 배경. 그러면 작년에 이제 학성고에서 2학년에 중요하게 나왔던 선지 중에 이런 게 있었어.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모두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그럼 맞다라고 해야 돼요. 동그라미. 그냥 시간적 배경도, 공간적 배경도 다 나왔습니다. 자, 들판 한쪽에 기울어 버릴 것 같은 보름밤이래. 뭐 때문에 지금 기울어 버릴 것 같냐? 그러니까 운동장처럼 들판이 있어. 거기에 달빛이 엄청 무겁게 쏟아지고 있고, 여기는 뭐가 잔뜩 피어 있냐? 꽃이 피어 있으니까 꽃이랑 달빛의 조화 때문에 이 들판이 기울어 버릴 것만 같다. 자, 여기서는 뭘 묘사하고 있는 거냐면 꽃이 피어 있는 들판의 모습을 되게 아름답게 표현을 한 거예요. 꽃이 핀 들판의 모습. 달빛도 추가해볼까? 달빛과 꽃이 핀 들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어떤 감각이 있다면 어떤 감각일까? 시각적 심상을 가장 강하게 쓰고 있거든. 시각적 심상. 왜 그러냐? 왜 그런 것 같아? 여기서 망초라고 하는 꽃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색깔을 모를 수 있는데 이 망초도 흰색이래. 흰색의 그 꽃과 흰색의 달빛이 어우러져서 흰 색채 이미지를 강하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흰색의 색채 이미지, 반짝반짝 빛나는 시각적 이미지를 강하게 형성하고 있다. 아마 처음에는 울타리에 걸려있는 달빛을 보고 우울해졌어. 왜냐하면 그 달빛이 달의 모습이 마치 이런 시련을 겪고 있는 나의 모습과도 같아서 어두워진 거야, 마음이. 근데 이 달빛이 생각보다 어떤 것 같아? 되게 씩씩한 것 같죠? 되게 밝은 것 같잖아. 뭔가 이런 가시나무 울타리 때문에 달빛이 저무는 느낌이 아니라 엄청나게 아름다워. 이걸 보면서 봐봐. 달빛이 너무 환해서 봐봐. 보름밤입니다. 그런데 문득 달빛이 너무 환한 걸 보고 나는 그만 어둠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랬어. 저기 위에 여기 옆에다가 좀 어울리는 접속사를 붙여보면은 그런데야. 그런데 달이 지금 위기 상황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달빛이 내 생각보다 너무 환해서 나는 그만 어둠을 내려놓았습니다. 자, 어둠을 내려놓다라는 것도 주관적인 변형이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내려놓다라고 표현했으니까 내면의 어둠을 내려놓았대. 심리가 어떻게 변화했냐면 여기서 마음이 점점 밝아지고 있죠. 즉
우울감이 점점 해소가 되고 있다. 마음이 점점 밝아지고 우울이 해소가 되고 있어. 어떤 모습을 보고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우리는? 그치? 달빛이 너무 환해서 내가 마음이 밝아졌대. 뭔가 깨달음이 있는 거지. 아, 저렇게 위기에 있는 달도 저렇게 환한 빛을 비추는데 나도 그렇지 않을까? 라는 용기를 얻기 시작하는 거야. 둥글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 달 보고 자꾸 절을 합니다. 바라보는 것만큼이나 간절합니다. 무엇인가 찔려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처음에 나온 이 둥글게 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 달 보고 자꾸만 절을 합니다. 바라보는 것이 바라는 만큼 아주 간절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찔려본 사람들은 무엇을 알 것입니다. 뭐를 아냐면 달도 때로는 빛이 꺾인다는 것을, 이런 걸 알 것이래. 지금 목적어를 뒤로 뺐죠? 무슨 법 쓰고 있어? 도치법 사용했어요. 도치법이란 정상적인 어순에서 벗어난 배열을 사용하는 거야. 이유는 뭐야? 뭐 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뭔가 작년보다 훨씬 더 레벨업을 했다. 작년에는 대답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엉뚱한 대답을 해서 엥? 하고 이제 엥?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요즘에 되게 정확도가 높다. 좋다 좋다. 레벨업이 됐네. 지금 둥글게 살지 못한 사람들은 봐봐. 어머 약간 신생아 같이 기지개를 펴서 둥근 보름달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마음이 충만한 상태라 그랬어. 그럼 둥글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상태인 것 같아? 부정적인 상태인 것 같아? 부정적인 상태입니다. 자, 형광펜 두 번째 색깔이 있으면 꺼내가지고 여기다가 한번 칠하고요. 여기다가 한번 칠해주세요. 요거 출제 요소입니다. 이거 서술형으로 나올 것 같아. 여기랑 여기 형광펜 칠합시다. 되게 중요하다. 둥글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속성이 있냐? 일단 부정적인 대상이고요. 반대로 무엇인가 찔려본 사람들은 이런 걸 깨달았대. 근데 화자도 지금 어떤 상태인 것 같냐면 자기도 비슷한 시련을 겪어서 힘들었던 상태인 것 같단 말이지. 그리고 뭔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 그럼 여기서 무엇인가 찔려본 사람들은 화자에 가까운 대상인 거죠. 무엇인가 찔려본 사람들은 긍정적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겪어본 사람인 거지. 마치 가시에 찔린 달처럼 어떤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은 이런 걸 깨달았을 거야. 자, 그러면 여기 긍정적 대상 화자를 포함합니다. 이 둥글게 살지 못한 사람들의 두 번째 속성이 있다면 달을 보고 자꾸만 절을 한대. 달한테 뭔가 비는 거지. 제발 저를 뭐 이렇게 발전하게 해주세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너무 극단적이야. 사람을 죽였어. 제가 뭐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바라는 거야. 아니면은 제가 페라리를 얻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바라는 기도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속성.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바라는 게 많아, 적어? 굉장히 많습니다. 달에게 바라는 것이 많아. 처음에 선생님이 이 시를 읽을 때는 되게 좋게 보였다? 왜냐하면 나도 바라는 게 많거든? 하지만 이 시의 화자는 다르게 생각해. 화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땡땡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욕구가 많다. 그치, 욕구가 많은 거죠. 탐욕이 많습니다. 내가 탐욕스럽고 욕구가 많아서 저 시어가 긍정적으로 읽혔나 봐. 둥글게 살지 못한 사람들, 뾰족뾰족하게 산 모난 사람들이 달 보고 자꾸만 바라는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돼. 자, 세 번째, 이렇게 욕구 바라는 게 많기 때문에 탐욕과 욕구가 많은 사람들이고요. 또 둥글지 못하게 모나게 살아온 사람들이야. 모난 사람들. 여기서 모났다라는 건 얼굴이 모났다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모났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뾰족뾰족한 사람들은 달을 보고 자꾸만 바라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아주 간절하지요. 하지만
자, 여기서 앞에 하지만이라고 하는 접속어를 넣어주면은 조금 더 잘 읽혀요. 하지만 무엇인가 찔려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찔려본 사람들이라고 하는 대상은 자, 두 번째 속성. 이 사람들은 달한테 바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깨달음이 있어. 깨달음을 얻고 무엇을 버렸을까? 욕심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굉장히 성숙한 내면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거죠. 달관적 태도. 뭔가 깨달음을 얻은 태도를 우리가 달관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성숙이라고도 하죠. 성숙하고 달관의 태도를 갖춘 사람들은 알 것이래. 자, 그럼 세 번째 속성. 찔려봤기 때문에 이런 깨달음을 얻은 거야. 삶의 고통을 체험한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서로 세 가지 속성을 우리가 분석을 해봤는데 이 둥글게 살지 못한 사람들과 무엇인가 찔려본 사람들이 서로 뭐가 되고 있어? 대비가 되고 있죠?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화살표를 하기 너무 큰데 얘랑 옆에 나오는 무엇인가 찔려본 사람들이랑 대조와 대비를 이루고 있다. 찔려본 사람들. 알 것입니다. 뭘 깨달을 거냐면 달도 때로는 빛이 꺾인다는 것을. 자, 일단 빛이 꺾이다 해서 꺾이다가 무슨 뜻이냐? 빛이 희미해지다라는 뜻이죠. 빛이 희미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달이 가끔 항상 밝진 않잖아. 이거는 달의 순환이라고 하는 걸 담고 있는 건데 달이라고 하는 존재는 순환하는 존재야. 순환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름달, 항상 보름달이지 않고 처음에 초승달로 시작했다가 보름달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금음달이 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하는데 초승달이나 금음달인 상태 이거를 우리가 달이 빛이 저물었다, 빛이 꺾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본다면 달도 항상 보름달은 아니고 초승달이나 금음달인 상태가 있다라는 것을. 달도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달도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 그러니까 온전해 보이는 모든 존재들 항상 완벽할 수는 없는 거지. 항상 우리의 삶이 완벽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의 삶, 달로 비유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항상 보름달처럼 완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내려놓고 바라는 게 없어. 그게 바로 무엇인가 찔려본 사람들이야. 달도 반 꺾이면 보름이듯이 꺾어지는 것은 무릎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자, 지금 꺾이다라고 한 단어가 3번이 나오거든? 이것도 출제 요소니까 또 형광펜 칠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꺾이다가 있고요. 두 번째 꺾이다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꺾어지는 애, 세 번째 꺾어지는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꺾이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다르다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자, 일단 첫 번째 꺾이다는 빛이 꺾이는 거야. 달도 때로는 빛이 꺾인다. 빛이 희미해지다라는 뜻이야. 이거는 하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점점 없어지는 거야. 근데 한 달도 반이 꺾이면 보름이듯이 자, 한 달이 꺾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반 이상 지난 상태를 꺾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루가 꺾이다. 하루가 이 정오 12시를 넘은 거야.
한 달이 꺾이다. 그 말은 한 달의 절반인 며칠이 지난 거죠? 15일쯤 된 거야. 한 달도 15일 정도가 되면 보름이 되듯이 봐봐. 한 달 입장에서는 한 달이 꺾였네 하고 슬퍼했지만 사실은 그 꺾인 시간이 바로 보름달이 뜨는 시간이잖아. 여기서 이제 발상의 전환이 드러나. 자, 여기 보름이듯이 여기서 역설적인 식이 드러납니다. 역설적인 식이라고 써주세요. 이것도 별표 치겠습니다. 이 주제랑 관련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역설법이라고 나오진 않을 거야. 역설법이라고 나오진 않겠지만 역설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역설법은 표현 안에서 모순이 드러나야 되는데 여기 안에서는 일단 모순이 없거든? 그래서 역설법은 아니지만 그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를 정리해 봤을 때 굉장히 역설적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역설적인 식이라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역설적이진 않지만 내용이 역설적이다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역설적이라고 하는 표현 쓸 수 있어. 이 역설적인 식에서 뭐가 담겨 있냐면 결국에는 요걸 담고 있어. 요런 깨달음, 화자의 깨달음. 시련을 겪어야 달처럼, 동그란 달처럼 달이 가득 찬 걸 뭐라고 할까? 충만해질 수 있다. 시련을 겪어야지만 우리의 삶이 충만해질 수 있다. 마음이 성숙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 자, 여기서 시련을 겪다에 해당하는 식구는 뭐냐면 한 달이 꺾이다예요. 한 달이 꺾이는 것처럼 우리가 시련을 겪으면 아니면 다른 표현으로 얘기해보면 가시나무 울타리에 찔리면 자, 시련을 겪다에 해당하는 시어들을 찾아보면 한 달이 꺾이다, 가시에 찔리다 이런 것들이 있어. 한 달이 꺾여야 충만해진다. 가시에 찔려야 충만해진다. 그래서 충만해지다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근거를 찾을 수가 있냐? 여기 무엇인가 찔려본 사람들은 이런 걸 깨닫습니다. 성숙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마음이 꺾어진다. 그리고 한 달도 보름이다. 보름달이 떴다. 한 달이 꺾여야 보름달이 되는 것처럼. 근데 여기서 마음이 꺾어진다도 어떻게 충만하다는 뜻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다음 줄에서 그렇게 얘기했어. 꺾어지는 것은 무릎이 아니라 바로 마음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꺾어지다라는 거는 우리가 아는 뜻이랑 완전 반대로 썼습니다. 세 번째 꺾어지다는 오히려 마음이 충만해지는 상태. 충만해지는 게 뭔가요? 성숙해지는 거, 평화를 되찾은 거, 이런 걸 충만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글씨가 이상하니? 마음이 충만해짐, 성숙, 평화. 이걸 꺾어지다라고 표현했어. 그러면 여기서의 꺾어지다는 오히려 하강적 이미지가 아니라 모순적 이미지를 가진 거야? 그치? 가득 차지는 더 생성의 이미지, 그리고 상승의 이미지에 더 가까운 거예요. 봐봐. 빛이 꺾인다. 빛이 희미해진다. 시간이 꺾이다. 이것도 시간이 절반 정도 이제 지났다 이런 뜻이지만 여기서 꺾어지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충분해지는 것은, 충만해지는 것은으로 플러스로 읽어봅시다. 꺾어지다라는 거 여기 플러스. 충만해지는 것은 무릎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무릎이 꺾어지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 이거는 물리적인 꺾음이야? 아니면 내면적인 꺾임이야? 물리적인 꺾임이죠? 이렇게. 물리적인 시련을 의미한다. 근데 이게 아니래. 이게 아니라 마음이 꺾이는 거래. 마음이 꺾이는 것이다.
이건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점점 성숙해지고 이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봤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거의 끝나가요. 마음을 들고 달빛 아래에 섰습니다. 마음을 들고 달빛 아래에 섰대. 들숨 속으로 들어온 달이 마음속에 떴습니다. 자, 마음속에 달이 떴대. 이런 걸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 달과 내가 하나가 됐어. 달이 내 안으로 들어왔어. 그렇지? 무라일체죠? 무라일체의 경지에 도달했다. 조화, 합일 뭐 이런 표현으로도 얘기합니다. 대상과의 조화, 대상과의 합일을 이루고 있다. 하나가 된 거야. 달이 내 마음속에 떴대. 자, 그러면 화자가 이런 깨달음을 얻은 뒤에 이 깨달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즉 이 깨달음을 내면하기 위해서 선택한 행동이 있어. 그게 뭘까? 나도 그럼 이렇게 달처럼 살아야지, 이 달이랑 내가 하나가 돼야지 해서 뭘 했어? 들숨. 그치? 들숨이라고 하는 행동을 했어요. 이 들숨이라고 하는 행동은 어떤 의미가 있냐? 내가 얻은 깨달음을 내면화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일부러 내가 숨을 들이킨 거야. 저 달을 들이키기 위해서. 이 사람은 달한테 뭔가 바래서 달한테 소원을 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달을 자기 안으로 들이켰대. 들숨 속으로 들어온 달이 마음속에 떴습니다. 달빛이 가시나무 울타리를 넘어설 무렵. 자, 여기서 무엇의 경과가 드러나죠? 그치? 시간의 경과가 드러나. 근데 시간의 경과로도 해석할 수가 있지만 1번 시간의 경과. 즉 달이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위로 간 거야. 가시나무가 있으면 이 달이 이 위로 이제 올라간 거죠. 시간이 흘렀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두 번째 의미도 있어. 뭐냐? 내 마음의 상태가 이 시련을 뭘 한 거죠? 극복한 거죠. 시련의 극복. 자, 뭐를 통해서 내가 시련을 극복했냐? 가시나무 울타리는 똑같아. 외부적인 시련은 그대로 있지만 내가 인식을 전환시켜서 이 가시나무가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구나. 그리고 누구나 항상 온전하진 않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통해서 인식의 전환으로 이 시련을 극복하고 내면의 평화를 되찾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은 벌써 보름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A는 B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무슨 법이 나왔죠? 직유가 아니라 은유법이 나왔죠. 직유는 뭐 보름달 같은 마음이라고 했으면 직유법이었겠지. 보름달처럼 뭐 내 마음 이렇게 얘기했으면. 자, 은유법으로 지금 어떤 상태를 얘기하고 있냐? 세 번째 심리 상태. 마음에 요걸 되찾았어. 평화를 되찾고 성숙해졌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성숙해졌다. 됐죠? 그러면 이 시의 구조가 화자의 심리 변화 과정에 따라서 이렇게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전개가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하지만 두 번째, 시간의 흐름도 드러나죠? 즉, 외부의 상황도 변한 걸로 나와요. 달이 처음에는 이 가시나무 울타리에 걸려있다가 나중에는 이 달이 이걸 넘어섰어. 자, 그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 처음에는 달이 걸려있습니다라고 표현했는데 나중에는 달이 넘어섰다라고 했죠? 울타리를 넘어섰다. 걸리다라고 하는 단어랑 넘어서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중요한 거 다 했고 다시 생각해볼게. 이 시에서 출제 요소. 혹시 졸리거나 힘드니? 깨워봐. 자는 거 아니지? 그치.
자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자, 졸리면 저기 뒤에 키티할 책상으로 나가고요. 지금 출제 요소를 좀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뭐 나올 것 같아, 유연아? 저거 뭐요? 주관적 변용. 아, 그래. 주관적 변형 중요해 보이죠? 왜냐면 반복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어. 아니면 선지로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에서 적절한 선지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또 나올 것 같은 거. 승찬이가 말해봐봐. 그치? 대조, 대비, 대조법, 대비법 쓰고 있다. 그리고 도치법 쓰고 있다. 이거 중요하죠? 그럼 또 세병이가 말해봐봐. 꺾이다, 이중적. 그치? 꺾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이나 나왔으니까 이 꺾이다, 이 꺾이다, 이 꺾이다를 세 개를 비교해서 낼 수 있겠죠? A, B, C 했을 때. 뭐 A랑 B는 C와 달리 뭐 이런 식으로 완전하지 않은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는 불완전이지만 얘는 완전이잖아. 이런 식으로 얘는 얘 혼자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문제를 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나올 것 같냐면 일단은 화자의 심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바뀐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 그럼 두 번째로는 둥글게 살지 못한 사람들과 무엇인가 찔려본 사람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여기 꺾어지다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단어 중요합니다. 한번 요거 한번 풀어볼래? 엥? 대표 유형이 있어. 방금 얘기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괜찮아? 지금 네 문제만 한번 풀어보세요. 생각보다 근데 오전 수업인데 나쁘지 않네. 아, 그래? 웨이업. 꺾이다, 세 번째 거 있잖아. 어. 저거 무릎 꺾이나 마음 꺾이다 두 개로 나뉘니까 이중적으로. 그치. 맞지. 무릎이 꺾어지다라는 뜻도 있고, 마음이 꺾이다라는 뜻도 있는 거죠. 기억이랑 니은? 아, 기억은 이거. 둥글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 기억이고, 무엇인가 찔려본 사람들이 니은이야. 응? 꺾이다와 꺾어지다 다른 거. 꺾이다, 꺾어지다 같은 말이야. 둘 다 피동 표현이야.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동일한데 이 맥락에서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 뭐라고? 아, A는 둥글게 살지 못한 사람들. B는 무엇인가 찔려본 사람들. 아, 또 있어? 아, 기억과 니은이었구나. 아, A는 뭐냐면, 이거 뭐야. 아, 미안해. A를 물어본 거구나. 여기가 A야. 그 네 줄. 뭘 깨달았는지. 이게 니은이었구나. 기억. 밑에 3번 보기 문제에다 별표를 쳐봐.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거지. 어려운 문제로.
해볼까? 같이? 아니야. 그래도 3번 문제 스스로 푸는 거 중요하니까 10초만 더 줄게. 올라와봐. 그치? 내신 문제는 더 심할걸? 이 3번 같은 보기 문제를 잘 풀어야 돼. 모의고사형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너네 1학년 때 시험지를 보면은 점차 문학에서 이런 모의고사형 문제를 조금씩 깨작깨작 늘려가고 있었던 것 같거든. 그래서 이번 이제 문학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피하면 안 돼.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표현상 특징 문제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 이건 암기만 하면 누구나 풀 수 있는 거니까, 사실, 이게 두려운 문제는 아니다. 몇 번일까? 새벽이야 말해볼까? 4번. 맞습니다. 청자한테 말을 건네는 방식 아니고요. 이 시는 무슨 체일까? 뭐라고? 경어체. 다른 말로는 또 뭐라고 할까? 이거 뭐합니다가 지금 혼잣말 하는 거잖아. 독백체입니다. 독백체. 그러니까 말을 건네는 방식이 아니라 독백체. 반대말이 독백체야. 혼잣말하는 방식이야. 오히려. 혼잣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내면을 고백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2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홍이가 해볼까? 1번. 맞습니다. 서로 다른 시각을 갖고 달을 대하고 있다. 자, 이 사람들은 달이 나의 소원을 들어줄 것만 같은 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빌고 있고, 이 사람은 달도 그렇지 않아. 완전한 존재 아니야. 그리고 우리 인생도 그러니까 욕심을 비우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있어.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뭐 다른 거 헷갈리는 거 있니? 넘어갈게요. 3번. 보기를 참고해서 화자의 이 깨달음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무엇인가 찔려보다라는 거. 찔리다라고 하는 거는 고통을 겪다라는 뜻이죠. 빛이 꺾이다라고 하는 것도 마이너스의 요소야. 마이너스야. 빛이 꺾이다. 그래서 서로 상이하지만 유사한 의미로 제시되었고 맞습니다. 여기서 빛이 꺾인다, 빛이 희미해진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내면이 잠깐 위기를 겪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유사한 의미입니다. 2번, 빛이 꺾인다와 한 달도 반 꺾이면은 서로 상이한 상태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그치? 맞죠? 그래서 2번 동그라미 해주세요. 한 달도 반이 꺾이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보름달이 되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빛이 꺾이다는 마이너스니까 2번 동그라미. 3번. 달도 반 꺾이면 보름은 무릎과 마음의 꺾어짐에 대한 진술로 이어지면서 무릎과 마음의 꺾어짐이 드러내는 유사성에 주목하게 하는군. 자, 무릎의 꺾어짐과 마음의 꺾어짐은 같은 말이야? 아니라 그랬어. 맞아. 무릎이 꺾어지는 거는 내가 물리적으로 좌절을 겪는다 이런 뜻이고 마음이 꺾어진다라는 것은 오히려 마음이 충만해지다라는 반대 의미이기 때문에 3번이 틀렸습니다. 유사성이 아니라 차이점에 주목하게 하는군이라고 해야지. 4번. 꺾어지는 것은 무릎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진술은 꺾어짐의 주체가 마음과 무릎 중 무엇인가에 따라 꺾어지다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군. 맞습니다. 4번 동그라미. 5번. 꺾어지다와 꺾이다의 의미 변용은 이 시의 의미가 다채롭게 해석될 수 있는 이거 뭐야? 5번 맞습니다. 너무 쉽다. 4번. 1행과 내용상 대응되면서 화자의 내면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알려주는 시어는 달빛이 가시나무를 넘어설 무렵. 왜냐면 1행이라 했으니까 만약에 2행이라 그랬으면 마음이 저물다, 마음이 보름달이다 여기랑 대응이 됐겠지만 1행, 달이 지금 어떤 상태냐라고 했으니까 여기죠. 달빛이 가시나무 울타리를 넘어설 무렵. 즉,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요거랑 요거 중에서 이 시간의 흐름 관련해서 물어본 거니까 여기를 골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둘 다 썼다고? 시행을 하나만 찾아 쓰세요. 욕심쟁이네. 네, 울타리 넘어설 무렵이 응. 직접 화자의 내면 변화가 아니고 아니, 근데 1행과 내용상 대응되면서라고 하는 조건도 있었잖아. 가장 대응되는 거. 만약에 요게 없었으면은 요것도 맞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요거에 딱 대응되는 게 달빛이 걸리다랑 달빛이 넘어서다라고 하는 요게 딱 잘 대응되지, 이게. 내면 변화는 마음을 아, 근데 이 달이 내 마음을 의미하니까. 됐어. 난 말하고 싶지 않아. 네. 됐죠? 키포인트 체크는 안 하나요? 키포인트 체크 하고 싶어? 네. 땡땡땡이 뜬 밤의 전경.
보름달. 보름달. 하나는 보름밤의 정서를 보면서 땡땡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미음, 이응. 마음. 자신도 맞지만 마음이라고 써주세요. 달밤을 보며 얻은 깨달음을 땡땡땡하고 있다. 어떻게 알았어? 내면화. 맞아요. 쉬고 싶지? 하지만 이거 채워야 됩니다. 쉬었다가 하자. 쉬었다가 채우자. 10분만 쉬세요.